국민의힘 경선이 뭐 원래는 20용 뭐 이런 얘기도 네. 나왔었는데 후보 등록을 마치니까 11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좀 알만한 인물들로 추리자면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20일에 컷오프 1차 경선에서 한 4명 정도로 후보가 추려져요. 예. 누구 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?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8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르마를 타시더라고요. 뭐 예. 우연하게 이렇게 화면상에 사진에 잡힌 게 8분이시면 위아래로도 분류하고 하시던데 대략에 뭐 전 한 5분 정도 그리고 3분이 조금 5강 3약 이 정도로 나눌 수 5강 있겠더라고요. 3약 정도. 그럼 4명 안에 누가 들어갈지를 놓고 지금 뭐 나경원, 안철수 두 의원이 좀 겨룬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여기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? 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근데 가장 변수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인 것 같아요. 네.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는 출마를 안 한다.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이렇게 네. 선은 그은 상황입니다. 뭐 일단 경선 참여는 안 하는 건데 공직자 사퇴 시한 전까지 그만두면은 대선 참여는 가능하잖아요. 네네, 네. 출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? 저는 우선은 지적해 주셨지만 이미 경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. 국민의힘 당내 경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덕수 대행 예. 뭐 출마설 혹은 추대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랄까요? 일종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. 그리고 조금은 제가 공격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국힘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, 뭐 윤심설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걱정 혹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 여론에도 윤심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뭐 김근식 당협위원장께서 한동훈을 막기 위해 한덕수를 띄우는 유령이 있다 네. 이런 말씀을 한 걸 듣고 저도 좀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네. 사실은 저도 이 뉴스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. 정말 4글자 유령의 집 이 4글자를 떠올렸었거든요. 유령의 집. 예. 그러니까 이때의 유령의 집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예. 이걸 하는 건데 정말 똑같은 단어 유령이란 단어가 유령이라는 건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잖아요. 어떤 실체는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이가 있고 형태만 이제 그 또 다른 예.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네. 지금 50명 뭐 추대설이다 뭐 그 50명도 실체가 있네 없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. 도대체 항상 나오는 이 50명 저도 경험했던 50명이거든요. 뭐 예. 김경률 뭐 사퇴 뭐 연판장을 돌리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. 연판장 돌리면 늘 50명 정도 모이는가 보네요. 국민의힘은. 그렇죠. 과거 네. 이제 이 뭡니까 나경원 의원 당대표 출마설 있을 때도 연판장이 그때는 제가 알기로 현실화됐었고 네. 그 이후로 저 때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 출마할 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보면은 저는 뭐 이걸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항상 윤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지금 이 당내 경선에서조차도 윤심이 작동하려는 그런 기미가 아닌가. 네. 저는 이렇게 된다라면 이 윤심이 실제로 작동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이후에 대선 나아가선 대선은 지켜볼 필요도 없다. 이건 이미 예고된 패배이고 뭐 필연적인 패배의 길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뭐 지금 윤심이 좀 찔린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여기에 네.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. 뭐 윤심이 찔리고 안 찔리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뭐 대선 후보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? 저는 그 이분께서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.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여권 야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 정부와 국민의힘 정부 통틀어서 총리로서 근무하셨고 그리고 이분의 공직생활 경력으로 비추어서 네. 역량 자체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. 예. 다만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권한 대행으로서 그리고 뭐 어찌 됐든 간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분으로서 그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뭐 출마 혹은 출마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. 그분의 역량은 의심치 않습니다. 예. 개인적으로는.
알겠습니다. 아까 말씀 주셨는데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뭐 한동훈 막기 위해 한덕수 띄우는 유령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좀 연결이 되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대세로 굳어져 있어야지 가능한데 한덕수 띄운다고 한 전 대표 견제가 되나요? 이게 어떤 논리 구조인지 궁금한데요. 저는 이제 한덕수 대행 뭐 추대설 출마설뿐만 아니라 네. 이분의 움직임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눈여겨봤었는데 윤상현 의원께서 출마를 하신다고 했다가 제 기억에 의하면 불과 뭐 48시간도 안 지나서 또 출마를 포기했단 말입니다. 네, 안 한다 이랬죠. 저는 이분이 출마한다고 할 때도 조금 약간 뜬금없었고 이분 뭐 그간 여러 언론 보도라든가 그분의 이제 네. 발언과 행태를 보건데 출마할 기미는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출마한다고 했다가 불과 48시간도 안 지나서 출마를 포기한 데는 뭐가 있을까? 저는 이거 역시도 윤심의 자장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뭔가 지금- 뒤에서 계속 윤심이 좀 개입이 되고 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저는 그렇게 네. 이걸 뭐 애둘러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.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.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하루는 한덕수, 하루는 윤상현? 윤상현 네.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도 정말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매일같이 또 저는 지금도 이제 관저가 아닌 사저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뭐 네. 저녁마다 식사 자리하고 뭐 또 술자리가 이루어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거든요.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와 같이 이른바 50명의 유령, 뭐 윤상현 의원의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파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.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이분들 목표는 그거잖아요.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표는 뭐 이재명보다 더 싫은 이재명보다 더 배제하고 싶은 한동훈을 어떤 식으로든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. 예. 여전히 이재명보다 더 싫은 한동훈 이런 마음일까요? 저는 그렇게 배신감은 봅니다. 아마 뭐 배신감을 이재명 대표한테 느낄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뭐 네. 이철우 뭐 경북지사에게도 뭐 배신을 운운했다고 하던데 네. 그 사람 메시지를 쓸 때 충성심만 봐라 뭐 그렇죠. 얘기했다니까. 예. 그 메시지를 네. 보고서는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잖아요. 예. 알겠습니다.